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자, 이재명을 지키는 돈 안 드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었나요? 첫째, 유튜브, 유튜브. 현재 검색 시장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야리꾸리한 포털에서 완전히 유튜브로 넘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왜 대단한 업체냐면 자료가 삭제가 안 돼. 그리고 되게 엄격하게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삭제가 돼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복구하는데 너무나 많은 정력이 낭비가 되죠. 고객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의 절차를 거치고 뭐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복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 유튜브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뭐 청와대까지 구글 측에 개입을 하려고 했죠. 이런 어떤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무슨 뭐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튜브 측이나 구글 측에 접촉을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나 구글 측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 우리 한국 그 토종 IT 업체들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그 발언 그다음에 이런 의사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네이버가 행해왔던 악행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이버의 그런 역할, 뉴스 그 배포, 뉴스 공론화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거의 한 3, 4천만 명이 가까운 그 네티즌들이 네이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 파급력은 대단하죠. 그리고 네이버의 그 메인 포털 하나의 광고가 뭐 몇 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언론 공신력, 뉴스 공신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튜브로 모든 검색 시장이 그리고 특히 세대가 뒤로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급속하게 유튜브로 그 수요층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도 출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크리에이티버,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의사, 과학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꿈인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튜브가 크리에이티버가 되면 뭐가 좋냐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뭐 연주가, 음악가, 가수, 연예인 자기만의 그런 특화된 재능을 표현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자기 전문적인 사업 영역으로도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구글 측에서 유튜브 측에서 그만큼 합당한 그런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구글 측에서 애드센스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인간의 그 이해관계 그다음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만큼 창작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의견이나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면 구글은 거기에 합당하고 또 거기에 또 부가가치까지 생산한 것에 대해서 그 수고료를 정당하게 제공을 해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이 하나의 그 사업으로 하나의 자기만의 그런 콘텐츠 생산의 하나의 전쟁기지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그걸 꿈으로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벽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어떤 크게 뭔가를 이뤄내는데 장애가 많이 되는데 이 유튜브라는 공간이 그러한 장벽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하나의 유일한 무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 이재명이라는 우리가
키우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이런 정치인들을 하나의 구원하는 이런 하나의 창구로서도 유튜브가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뭐 홍준표도 홍카콜라인가요? 유튜브를 오픈을 했어요. 어제 그젠가요? 3, 4만 명이 벌써 가입을 했잖아요. 2, 3만 명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홍준표가 기자나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왜냐, 이미 당대표도 그만뒀고, 당 조직, 그런 박사모라든가, 아니, 친박이라든가, 강고하게 짜여진 틀에서 홍준표를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홍준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그런데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준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문재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여권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좌익 빨갱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지는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용기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개방적인 언론 시스템입니까? 언론 시스템입니까? 홍준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사나 이런 이슈에 목말라 있는 기자들은 뭐 보도해주기 정신없고, 이만큼 유튜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기재예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을 지키는 지지하는 3가지 방법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죠. 반드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건이 된다면 뭐 요금제를 무한대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곳에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이재명 지지자 99,999명 9채널 만들기, 99,999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뿌리자. 이 캠페인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주장에 호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어떤 인간의 그 이욕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이런 구글이나 유튜브가 원하는 이런 광고 시스템과 맞물려서 자발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고 의사를 집결하고 의견을 집결하고 이것을 증폭하고 하는 데에서는 유튜브가 제격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신 분들은 구글에 이메일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라. 돈이 안 들어. 많이 든다면 뭐가 있을까? 이 가지기 싫은 정치, 신경 쓰기 싫은 정치,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투자가 됩니까? 바로 자신의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이 투자되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이런 시간이 투자되는 손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를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이재명 도지사의 가치, 이재명 도지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적절히 광고해주고 같이 의견을 놔두고 같은 동역자들끼리 우리 같이 지지하는 지지 그룹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힘을 합친다면 그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꼭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해주고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홍보해주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거나 걸러지지 않거나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가지고 좀 혼란스럽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과도기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했지만 민주당 당원 가입. 당원을 가입해야지만이 이 똥파리들을 제거할 수 있어. 똥파리들은 외부에서 제거할 수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백날 제 똥파리, 저 미친 알바생, 저는 대가리 멍청한 애들, 똥파리들, 권력 야부하는 저는 멍청한 애들 욕해봤자 걔들은 꿈쩍도 안 해. 제가 봤을 때는. 비록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분들이 유일하게, 물론 외부에서도 발언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기존의 집회를 모여서 이런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당내 여론, 당내 압박은 권리당원이라든가 대의원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보호하고 이재명이라는 그쪽 정치 세력의 세를 당대표라든가 주류 세력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원 이상이라는
자기 자본이 좀 투자가 되죠.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자, 1,000원을 투자해서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재명이가 우리에게 주는 반대급부가 1,000원 이상이라면 경제 효율적으로도 경제 법칙에도 저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원으로 꼭 그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 당원 그 클릭할 수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이재명 도지사의 트위터,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무기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가서 트위터는 리트윗을 해주고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꼭 표시해주고 공유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문재인이 이재명을 제거하면 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이라는 지옥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 지옥의 문까지 이끌어주는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강력한 무기는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나게 도정 업무에 집중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해낸 일들을 자가 증폭시켜서 신문에 광고도 하고 유튜브, 블로그, 자기의 그 SNS에 자가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 전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일꾼들, 국민들, 도민들 편에 서서 세세하고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 있는 도지사가 정적으로서 제거가 되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받아 마땅하다. 이런 자유로운 등식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1심 재판 전까지 팽배하고 공고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재명이 안양 연년마을에서부터 캐캐 묵은 20년 이상 묵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업무 추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우리들이 할 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찾아가지고 밥 한 끼 사줄 수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이거라는 거야. 즉 지금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가지 돈 잘 안 들어. 돈 안 들어 거의. 그러나 할 수 있어. 모두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정 업무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일을 잘한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충실히 업무에 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막상 1심 재판이 나거나 하게 되면 문재인에 대한 분노로 폭발을 하게 되죠. 그때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세가 형성됐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명언에 이런 게 있죠. 지나가다 읽은 거지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공자 맹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 같은 정치인, 지도자, 그 다음에 우리 수많은 그 지방자치단체 부패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잘못 뽑아서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많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물론 개돼지들처럼 정치에 관심 안 갖고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정치인들이 내가 뽑아놓은 정치인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투표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무관심을 받고 많은 무관심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사리사욕이라든가 해쳐먹는데 국민들의 세금 혈세들을 많이 축냈죠.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정치 지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오늘 한 30분 전에 있었나요? 1시간 전인가요? 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하남시장, 인천광역시장, 서울시장, 또 뭐죠? 남양주시장. 이렇게 중앙정부의 실무장관이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 테이블에 쫙 모여서 방금 발표를 했죠. 속보로. 뭘 발표했습니까? 자,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그러니까 제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톤급 뉴스야. 물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하나의 정책 발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라고 생각해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그 다음에 광역 교통 계획이야. 이건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뭐 그런 세세한 뭐 정책 개발의 내용이라든가 후폭풍, 개발 영향 효과 이런 것은 뭐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김현미 장관이 주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주택 정책, 갈수록 고공행진하는 이런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기존과는 달리 국토부 장관, 중부 장관, 그 다음에 실국장들이 나와서 그냥 단순한 정책 발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전부 한 테이블에 쫙 앉혀놓고 발표를 했다는 거야.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물론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것이 국토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서울시장 1000만 서울시장과 1300만 경기도지사까지 옆에 딱 앉아가지고 김현미 장관의 오른쪽은 서울시장, 왼쪽은 1300만의 수장 경기도지사가 딱 앉아가지고 추적 개발 계획을 발표해 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더 뿌듯한 건 뭐였냐. 자, 그 다음에 김현무 장관이 먼저 말을 했어.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마디씩 했죠. 주택정책과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뭐, 저는 거기서 딱 느꼈어요. 야,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서울특별시장이 말하는 것. 1300만의 행정대표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거, 하남시장이 말하는 거, 남양주시장이 말하는 거, 인천광역시장이 말하는 거 쭉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딱 그걸 들으면서 사람이 왜 장관인지, 왜 서울특별시 시장인지, 왜 서울특별시 시장을 하면 대권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지, 왜 경기도 도지사가 그만큼 막강한 파워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메시지와 발표들은 그냥 하나의 개발 정책, 하나의 그런 어떤 자기 공약이라든가 뭐 하나의 사업을 광고하는데 지나지 않았는데요.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뉴욕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그런 맨하탄이라든가 어떤 그 주요 도시들의 모델들을 따라하겠다, 품격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그런 가치를 광고를 했고, 문제는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이야. 다 나머지는 A4 용지를 준비했어. 또 누구들처럼 여전히 종이를 준비해서 읽어. 몇만 원을 공급하고 이런 공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왔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몇 채를 만들고 뭐 몇 개를 만들고 몇 채를 만들고 분양을 뭘 하고 이런 거는 행정실 그 실무자 국장들 과장들이 하는 거지. 발표를 어찌 뭐 자치단체 그 시장 결정권자가 이런 세세한 그런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을 합니까? 경기도지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오늘 유튜브 이거 방송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읽어줄게요. 이거는 거의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을 발표를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